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이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마음이나 추스리고 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미국 증시였습니다. 아무래도 개장 전 나온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상황이 좋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는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6만 3천 건 늘었고 실업률은 3.5%,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이 오늘 주식시장 하락에 큰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번 회의 때도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79.6%로서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렇게 금리가 3.9%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 역시 90%를 다시 한번 넘어섰어요. 5거래일 연속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는 오펙이 다음 달부터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장 전반적으로 패닉 셀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률 보여주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8%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올랐음에도 에너지 주식들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어요. 장 전반적으로 패닉 셀링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패닉 셀링의 도화선이 됐던 건 역시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의 숫자가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직도 견조하다는 모습이 나오면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9월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러니까 비농업 신규 고용은요, 26만 3천 개가 증가가 되었어요. 전월이 31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에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고용 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 예상치 역시 25만에서 27만 5천 개 사이였는데 26만 3천 개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고용 증가보다 중요해진 건 역시 임금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평균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이 이번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승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승률이 4% 이하가 될 때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다를까 5%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딱 5%가 나왔고, 예측치였던 5.1%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5% 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속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우려대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9월 실업률 역시 오히려 전월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전월, 그러니까 8월달 수치, 9월에 발표되었던 8월달 수치는 3.7%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9월달 미국의 실업률은 3.5%가 나오면서 0.2%포인트 낮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업률은 다시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 강력한 긴축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11월 2일에는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0.75% 인상 확률이,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79.6%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2일 날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FOMC 미팅은 다음 달 11월 2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는 그러니까 0.5% 빅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6%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이게 지금 역전이 돼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연속 4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CNN에서 산출하고 있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상황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거의 올해 연저점을 기록했던 5, 6월달 수준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안 좋은 복이 나왔죠. 자, 어제까지는 잘 견뎌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자, 이 정도의 고용 지표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털기 위한 뭔가의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하지만 아직 저점은 깨지 않은 모습이에요. 연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포인트는 아직 깨지 않은 모습이고 9월 30일 날 만들었던 저점도 아직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직 뭐 단기적으로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 50개월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대세 반전을 보여주었던 게 나스닥 차트예요. 자, 2016년에도 50개월 선을 딛고 거의 2년에 이르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2019년에는 50개월 선에 닿지 않았지만 닿으려 말년 등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었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이 50개월 선을 딛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크게 분출하는 2년 동안의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올해 이미 한 번 닿았고 지금 두 번째 닿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모두가 힘든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가 잘 버티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로 보면 자, 이렇게 큰 반등을 보여줄 때가 많았던 50개월 이평선에 닿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2년 장이 상당히 힘든 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일 때 주식을 차근차근 잘 모아 가셔야지 이런 대세 상승기 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미국과 테슬라가 무너진다면 어떤 국가나 그 어떤 기업이 잘 회생하고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오늘 6.32%나 하락하면서 223불로 마감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그러니까 220불에서 230불 정도 정말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일봉상의 571선, 그리고 이거는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상의 120주선 테슬라의 든든한 지지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러한 지지 라인을 하락 이탈을 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주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0값, K값이 2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다시 한번 큰 반전을 보여주었던 게 테슬라 주가였어요. 올해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해서 잘 모아두시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이맘때쯤에는 나와 있을 거고 올해 140만 대를 인도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200만 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근의 주가 흐름은 테슬라의 호재와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S&P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2단계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상향시키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강력한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자, 어제는 세미트럭의 생산과 배송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 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따르면 세미트럭의 생산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올해 12월 1일부터 펩시에 인도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3분기 어닝 역시 기대가 되고 있죠. 기업의 이러한 발전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올해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기업이 할만 잘하더라도 주가는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 테슬라 주가의 약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역시 일론의 트위터 인슈와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론이 트위터 이슈와 관련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3분기 어닝이 발표되는 10월 19일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EC의 정관에 따르면요, 실적 발표 30일 내에는, 실적 발표 전 30일 내에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 대주주들이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주식 매도를 시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중국 로컬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를 수출 물량으로도 많이 돌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배송되어지는 차량에 주겠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딜리버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에 좀 부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YTD, 그러니까 올해 누계 수익률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31.78%를 기록할 때 테슬라는 마이너스 36%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게리 블랙에 따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에 그냥 EPS, 실적 어닝의 상승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플랫이란 말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의 딜리버리 성장과 함께 50%가 훌쩍 넘는 EPS, 그러니까 어닝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지금 약한 모습이다. 이러이러한 잡음 때문에,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테슬라가 지금 오늘 223불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올해 EPS 전망, 그러니까 월가의 전망은요 4.598불이에요. 주당 4.598불이에요. 자, 그러면 223불을 4.598로 나누면 PER이 되겠죠. 주가가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얼마나 비싸냐가 바로 PER이죠. 자, 223불 현재 주가는요 올해 EPS 4.598 기준으로 48.5가 됩니다. PER이. 자, PER이 50배 이하라는 건요 굉장히 싼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PER이 80배, 적어도 80배, 많을 때는 100배 이상일 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해 EPS 기준으로도 50배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선색이 바로 올해 EPS 전망치고 올해 내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실적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2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한 괴리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자, 괴리감이 이렇게 커지면은 급반등할 때가 있었죠, 테슬라가. 자, 이렇게 괴리감이 커졌으니까 연말 이내에 한 번 더 급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보신 이 표는 2022년 기준이었고, 자, 이번 표는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PR은 무려 35배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 주가 223을 내년 포워드 EPS로는 월가가 6.286불까지 보고 있어요. 저의 경우는 8불까지도 보고 있지만, 자, 월가의 6.286불로 223불을 나누더라도 이게 바로 35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도 한 48배로 50배 이하이고 내년 기준으로는 35배로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의 발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가는 언젠가는 크게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언젠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테슬라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030년에 차량 판매만으로도 기업의 성장은 10배가 될 거예요. 지금의 EPS가 4불대라면 2030년에는 42불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 42불이라는 거는 1000만 대 판매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테슬라의 목표락은 2000만 대입니다.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이 42불 자체도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숫자가 맞아 지금의 EPS보다도 10배에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면 할수록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의 주가의 부침, 주가의 등락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AI 부분이죠. 자율주행과 함께 AI 로봇까지 지금 아우르는 정말 무서운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엄청난 AI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월등한 AI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참으로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왜 그러냐면 AI 기술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면,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죠? 로봇에 의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지구가 또 점령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생각하고 항상 휴머니즘, 인류애가 넘치는 테슬라에게 이러한 기술이 있는 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장 큰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지구상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라든지 아람코 이런 회사들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테슬라가 최근 10년 동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2013년과 2020년에 이렇게 크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당해에만 뭐 5배에서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던 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해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 7년간의 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부터 7년이 지난, 그러니까 2027년이 되면 충분히 이러한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장대 연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 4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충분히 이런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4,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하락과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7년에 테슬라 봇이 상용화 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앞으로 3에서 5년 사이에 테슬라 봇을 상용화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2027년이면 2022년이면 5년 지나면 2027년이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테슬라 봇이 상용화돼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테슬라 봇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러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못해도 5년 정도 이러한 박앤셀 기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이런 기간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아가서 2027년, 적어도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잘 존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투자가 너무나도 어려우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한번 가입하셔가지고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